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주중학교 교사 이진한이라고 하고요. 저와 함께할 오늘의 내용은 집에서 상추 키우기입니다. 뭐 밖에서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상추를 키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매번 물 주기도 귀찮지 않습니까? 물 주기도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급수되는 상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물을 빨아먹으면서 상추가 알아서 크는 그 기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처럼 플라스틱 컵에다가 키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페트병 하나를 하나의 화분으로 만들어서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밖에서 키우는 것보다 좋은 게 겨울에도 집 안에서 실내에서 얼어 죽지 않게 빛을 많이 주면서 키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준비물로 페트병과 흙 그리고 이 LED를 받았을 겁니다. 그쵸? 이 LED를 받았을 텐데 이것들을 이용하면 사계절 내내 상추를 키워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을 때 그때그때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추뿐만 아니라 사실 뭐 키우기 나름이죠. 이런 식으로 바질을 키울 수도 있고, 뭐 토마토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허브류 뭐 아무거나 키워가지고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마다 한 입 한 입 뜯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차로 우려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들 거는 요런 식으로 만든 자동 급수 화분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다들 페트병 하나씩 받으셨죠? 네, 페트병을 자르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칼과 가위는 준비물로 주지 않았지만 집에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칼로 이 페트병의 한 3분의 1 지점을 페트병 칼로 구멍을 내줍니다. 네, 살짝 구멍만 내주고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네, 가위가 훨씬 편하니까 네, 가위를 이용해서 페트병의 3분의 1 지점을 잘라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들어간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밖에 튀어나온 부분을 자를게요.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야지 이렇게 넣기가 좋아요. 이 튀어나온 부분들끼리 딱 안 물려가지고 딱 맞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아지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힘으로 누르면 아마 딱 맞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뚜껑을 떼가지고 칼로, 네, 뚜껑을 떼서 칼로 삼각형을 뚫어줄 거예요. 네, 삼각형을 최대한 크게 뚫어줘야 돼요.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크게 뚫어주는데, 왜 크게 뚫어줘야 되냐면은 이 안에 키친타올을 넣어가지고 물이 통과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 여기에 다 자란 화분을 보시면 네, 아래 뿌리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뚜껑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아래로 뿌리가 또 내려와요. 이 뿌리들이 물을 직접 빨아먹기도 하는데, 이 뿌리들이 내려올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멍을 크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집에 키친타올 하나씩 있죠? 저는 키친타올보다는 거즈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거즈를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떤 재료든 상관이 없어요. 키친타올이든 거즈든 뭐 수건이든 손수건이든 어떤 형태로든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네, 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키친타올보다 거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친구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키친타올은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한번 키우고 나면은 얘네가 끊어져 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튼튼한 걸 원하기 때문에 거즈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번 키우고 말 거라면 키친타올만으로도 너무 충분해요. 네, 그니까 그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접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네, 넣어준 다음에 이 페트병 안에다가 뚜껑을 다시 닫아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뚜껑을 닫아서 고정을 해주시고
자, 얘를 이렇게 당겨요. 당기는데 얼마까지 당기냐? 이 튀어나온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과 맞닿을 수 있게끔, 바닥과 닿게끔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당기면 일로 올라오잖아요. 너무 올라올 경우에는 살짝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한 반 정도만 오게끔. 왜냐면은 거즈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데,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너무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흙의 윗부분이 항상 젖어 있게 만들어요. 항상 젖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곰팡이가 너무 잘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하나 키우다가 몇 개 버렸어요.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흙의 표면에 곰팡이들이 생겨가지고, 네, 너무 위까지 당기면 안 되고, 키친타월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까지, 물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흙을 준비하셔서 흙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네, 선생님은 숟가락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봉지가 작아가지고 그냥 봉지째로 탈탈탈탈 털면은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즈가 가능하면은 표면으로 오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네, 중간으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흙을 갈기도 어렵고 뿌리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물론 그 구멍, 키친타월을 뚫고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끝에 오게끔 흙을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아주시는데 언제까지 담냐? 거의 꽉 찰 때까지 담으세요. 꽉 차게 되면은 씨앗도 담아야 되고 얘네가 나중에 크게 되면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이렇게 담을 때 공기층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부풀어 보이잖아요. 결국에 물을 주면은 이 흙들이 다시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꽉 차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꽉 차게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대충 다 담겼죠? 네, 이쁘게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로 이렇게 넣어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랫부분에 물을 채워주시면, 네,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되지만 한 반 정도 채워주시면 이 거즈 아니면 키친타월이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흙을 계속 적셔주게 돼요. 주의사항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흙의 표면까지 적시지 않게끔 이 거즈 부분을 좀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흙의 표면까지 젖으면 곰팡이가 생긴다. 네, 그래서 일단 한 세트를 완성을 했어요. 선생님이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못 따라온 분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 하나 더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만들게요. 어디 보자. 다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칼집을 넣어가지고 가위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면은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네, 한 3분의 1 되는 지점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네, 가능하면 네, 이 부분이 바닥과 이 뚜껑 부분과 바닥이 닿을락말락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가위로 자르다 보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손가락 찔리면 아프니까
네, 여러분의 소중한 손을 위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찌그러진 부분 있으면 이렇게 펴주시고, 손가락으로 펴주시고, 네, 뚜껑을 연 다음에 뚜껑에 커다란 삼각형을 뚫어줍니다. 생각보다 잘 잘리죠? 이 뚜껑이. 네, 뚜껑에 커다란 삼각형이 생기게 뚫어주시면 돼요. 가능하면은 크게 원에 내접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크게 뚫어야 되냐면 키친타올이나 거즈를 넣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 구멍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 뿌리가 내려오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거즈, 키친타올, 손수건, 뭐 안 쓰는 수건 뭐 다 상관없습니다. 물만 빨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제가 보기에는 키친타올이 가장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적당한 길이를 만들어 주고 얘를 이 구멍을 통해서 넣어줍니다. 네, 구멍을 통해서 넣고 페트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뚜껑을 잠그고 안에서부터 적당한 길이로 당기는데, 이 당길 때 남는 길이가 여기에 넣었을 때 바닥에 닿게끔 해주시면 돼요. 바닥에 닿아야지 바닥에 있는 물들을 빨아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얘네들은 가능하면 뭉쳐있지 않게, 왜냐면은 흙 골고루 수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네, 가능하면은 이렇게 곧게 펴주시고요. 네, 이렇게 곧게 예쁘게 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숟가락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봉투가 작으면 그냥 봉투째로 탈탈탈탈 털어 넣으면 잘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렇게롬 요렇게롬. 가능하면 거즈가 이 벽 쪽에 붙게끔 넣어주시는 게 보기도 좋고 수분이 잘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좋고, 그리고 뿌리 자라는 것도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선생님이 2번 만드는 동안 다들 잘 따라와서 만들었겠죠? 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이렇게 꽉꽉 채워서 넣어주면 됩니다. 꽉꽉 채워서 넣어주셔야지 나중에 물을 부었을 때 흙이 적당한 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차피 물 부어주면은 이 공기로 차있던 부분이 사라지고 흙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꽉꽉 뭐 눌러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덮을 정도로 꽉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 채웠으면 이제 윗부분을 살살살 평평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평평하게 정리를 다 했다. 다 했으면은 여기다가 놔주시면 끝! 완성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물을 채워주시면은 바닥에 있는 물을 거즈 아니면 키친타올들이 빨아 올리겠죠. 이 빨아 올린 수분을 식물들이 먹게 함으로써 네,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물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 있죠? 한번 물을 좀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이렇게 받아왔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방울 좀 떨궈줘요. 이걸 한 방울 떨궈주면 좋습니다. 너무 조금 떨궜나? 네, 이렇게 떨궈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영양액이에요. 그 수경 재배할 때 쓰는 양액인데 한두 방울 정도 떨궈주시면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떨궈주면 농도가 진해질 수 있거든요. 농도가 진해지면 오히려 식물의 수분을 뺐기 때문에 네, 한두 방울만 넣어주시고 이 물을 요 아래에 한 반 정도 채워주시면 적절할 거예요. 네, 넘치지 않게 적절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넘치지 않게. 네. 자, 이렇게 화분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씨를 심어야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씨앗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씨를 심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살살살살 파가지고 씨를 몇 개, 한 3, 4개 정도 뿌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키친타올에다가 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적셔놓고 젖은 키친타올 위에다가 씨들을 뿌려놓으면 얘네가 발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씨 3, 4개를 뿌린 경우에는 싹이 3, 4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키우는 게 아니라 가장 잘 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뽑아버려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같이 크게 냅두면 서로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뽑아주시면 돼요. 키친타올에다가 키우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된 싹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건 높이 올라왔다고 잘 자란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오는 게 잘 큰 게 아니라 잎이 옆으로 나오는 잎들이 크게 난 것들이 잘 큰 거기 때문에 큰 잎을 가진 애들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 개 만드셨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저 화분당 하나 옮겨주시면 네, 잘 자라게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 다 아니고 흙에다가 직접 뿌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놓고 흙에다가 직접 뿌린 다음에 살살살 섞어주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흙에다가 뿌려요. 왜 흙에다 뿌리냐? 흙에다 뿌리면 좋나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쁘잖아. 감성이에요. 네, 이렇게 흙에다가 다 뿌려놓고 그냥 표면에 놓지 마시고요. 살짝 덮어주세요. 흙으로 살짝만 덮어주시면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발화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의할 건 이거 덮어줬으면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뿌려줘야 돼요. 발화하는 친구들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게 네, 물을 좀 신경 써서 뿌려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아래쪽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아예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좋아해요. 네, 흙이 생각보다 물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자, 만약에 이 화분에다가 직접 심는 경우에는 처음에만 컵 한 컵 정도 해가지고 흙을 적셔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따로 물을 안 주셔도 발화할 때는 이 안쪽까지 뿌리가 안 닿잖아요. 발화할 때만 좀 촉촉하게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물을 굳이 안 주셔도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급수된 물들을 빨아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은 다 완성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라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겠죠. 가장 만만한 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베란다에다가 그냥 두시면은 요즘에는 온도도 높고 햇빛도 잘 들기 때문에 잘 자라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죠? LED인데 네, 연결한 다음에 켜보시면은 빛이 나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 나죠. 네,
여러분 빛의 삼원색이라고 배웠을까요? 우리가 RGB라고 해가지고 불 좀 꺼줄래? 램 좀 보게, 그 광고처럼 RGB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만 있으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빛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빛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빛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RGB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초록색이 빠졌죠. 왜 초록색이 빠졌을까? 왜냐면 식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초록빛을 띠고 있죠. 초록빛을 띠고 있다는 건 초록색을 반사해서 초록빛을 띠는 거예요? 아니면 초록빛을 흡수해서 초록빛을 띠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록빛을 반사해야지 초록빛을 띠게 되겠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에는 초록색깔 빛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광합성은 어디서 해요? 엽록체에서 하잖아요. 이 엽록체 안에는 초록색깔 색소가 들어있는데 광합성할 때 초록색 빛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초록빛을 띠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을 실내에서 키울 때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굳이 식물이 좋아하지 않는 초록빛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 빛만 이용해 가지고 식물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빨간색 빛이랑 파란색 빛이 하는 역할이 또 달라요. 뭐 빨간색 빛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면 파란색 빛은 이런 식으로 식물의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가 식물을 익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할이 다른데, 이거는 식물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어댑터를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핸드폰 어댑터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카메라에선 잘 담기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아웃에 어딨냐, 출력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5V 그리고 2000mAh라고 돼 있죠. 5V 그리고 2A.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10W짜리 출력을 가진 어댑터입니다.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10W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친구를 써주셔야 LED가 모든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없다면 핸드폰 충전기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에너지를 세게 하고 싶다면 네, 이걸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거를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트병 하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요렇게 키울 수도 있죠. 선생님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페트병에다가는 물을 채워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빨아먹게끔. 네, 굉장히 잘 자랐죠? 네, 너무 빽빽하게 자라가지고 지금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상추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바질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바질뿐만 아니라 토마토나 뭐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거 다이소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팔죠. 네, 이런 것들 사가지고 키우시면 네, 집에서 언제든지 뜯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하실 점은 물을 많이 안 먹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많이 안 먹는 애들한테 물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식물들이 썩어버릴 수 있으니까 물을 좋아하는 애들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엄청 크죠? 엄청 큰데 얘는 사실 잘못 자란 친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잘못 자랐냐면 햇빛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높이 자란 거예요. 햇빛이 충분하면, 빛이 충분하면, LED를 충분하게 쐬주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자라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자라면서 색깔이 변하는데 햇빛이 모자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옆으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위로만 자라나게 됩니다. 그쵸? 잎 사이의 간격이 위아래로 넓죠. 네, 이런 애들은 일단은 매가리가 없고 물론 맛있긴 합니다. 잘 자라긴 하는데
메가리가 없고 뭔가 잎들도 좀 안 예쁘게 좀 이렇게 휘어가지고 네, 좀 이상하게 자랍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자란 친구들은 뭐 버리는 게 좋겠지만 네, 그래도 애정으로 키우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집에서 상추를 키워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집에서 상추를 키우면 좋은 점은 바깥에 햇빛이 없어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지만, 그리고 온도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런 때에 상추를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다 얼어서 죽어요. 근데 실내에서 LED 빛을 주면서 키우면 우리가 어느 계절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키워낼 수가 있죠.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흙이라기보다는 흙이 없어도 되죠. 사실 영양분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공기의 순환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밖에서 키우면은 이 조건들을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햇빛은 그냥 해가 뜨고 지는 대로 받아야 되고, 비 오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날은 종친 거고. 이런 식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빛을 조금 줬을 때 어떻게 자라나, 물을 조금 줬을 때 어떻게 자라나, 아니면 영양분을 다르게 공급했을 때 어떻게 자라나,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마음대로, 아니면 온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바람이 안 부는 환경에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나 비교하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추를 키우고 뭐 식물을 키우고 이 자체로도 너무 좋은 재밌는 일이지만, 과학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 가지 변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가 보면서 키우면 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뭐 탐구대회에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계속 여러 가지 실험, 여러 가지 변인들을 바꿔가 보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일이고, 때문에 네, 실외에서 키우는 것보다 실내에서 키우는 게 과학적으로도 살펴볼 거리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 선생님과 만드는 건 다 끝났고요.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네, 선생님 앉아서 계속 똑같은 걸 만들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면 12시까지 자유롭게 해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